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려면 첫 번째, 그만한 기계와 그만한 열정과 그만한 끈기와 그만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남들 1등급 혹은 수능으로 가는 그 대학을 나는 그거를 대신에 다른 부분을 부각시켜서 다른 능력을 인정받아서 가는 거니까요. 자, 이거 하나 보시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에 다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에서는 학생의 지원 동기와 활동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확인한다고 했어요. 재신문 기반 면접에서는 학생의 논리적인 사고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장 잘 아셔야 될 거, 정말 내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대나 인서울대학을 합격시키고자 하는 전국의 검정고시 해외고 국제학교 일반고 학생들, 학부모님들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거요? 어떤 내용을 해야 내가 대학에 합격하는 21.98%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을 뚫고 대학에 합격하는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서식을 만들 수 있을까? 자, 그 내용을 푸는 첫 번째 키.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에 대한 나만의 뚜렷한 진로가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의대를 간다고 해서 다 그냥 의대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프로젝트, 좋다고 하는 약을 막 먹으면 건강할 것 같죠? 아니요. 내 몸의 특수성을 잘 파악을 해서 나한테 부족한 게 뭔지, 또 내가 더 필요한 게 뭔지, 이건 안 먹어도 되는 건 안 먹어도 되는 거고, 나한테 필요한 건 더 먹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학생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경영학과를 가더라도 내가 문화 경영을 할 것인지 스포츠 마케팅을 할 것인지 내가 아니면은 뭐 소프트웨어 경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정말 대학을 가고자 하는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저는 제가 그동안 18년, 19년에서 아이를 대학에 보낸 그 노하우를 지금 다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어떤 걸 하라고요? 거기서 더 세부적으로 내가 어떤 뭐라고요? 이유에서 의대 의사를 가야 하는 건지, 내가 어떤 이유에서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은 건지, 내가 어떤 이유에서 생명공학자가 되고자 하는지, 내가 어떤 이유에서 도시공학과를 가고자 하는지를 그걸 본인이 스스로, 아니면 스스로 안 되면 교육을 받아서라도 그거를 잘 찾아내고 이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 이게 왜 문제를 푸는 열쇠일까요? 제가 앞전에 또 저번 강의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가려면 21.98%의 경쟁을 뚫려면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무조건 어려운 프로젝트, 무조건 우리가 굉장히 힘든 프로젝트만 해서 그걸 통해서 대학을 가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학생의 지원 동기, 왜 우리 학과에 지원을 했는가? 의대를 우리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학생이 의대를 뭐 남들을 돕고 우리가 이바지하는 그런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다가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다가서려면 내가 소아들의 신경정신과 의사가 될 건데 우리나라는 예방의학이 안 돼 있으니까 우울증과 ADHD를 치료하는 소아들을 빨리 발견해서, 왜냐하면 이 신경정신의학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서 완치가 안 되는 거니까 나는 한국의 예방의학을 신경정신과 쪽으로 나는 뭐하는 선도하는 그런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이 아이만의 확실한 지원 동기가 있어야, 자 보세요. 그냥 의사가 되겠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좋은 프로젝트를 한 학생과 아주 정말 구체적인 지원 동기가 있는 학생이, 두 번째, 구체적인 활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뭐라고요? 구체적인 활동의 모습이 달라져요. 이 포괄적으로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이것저것 열의가 있는 학생일 때죠, 이것도. 그리고 또 어머니도 어느 정도, 부모님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조금 잘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 이것저것 좋은 건 다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이 학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성이 모호해져요.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서 우리 삶에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의사가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활동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 뭐에 좋다는 약을 아무거나 먹듯이 진로조차 본인이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프로젝트를 한들, 자, 두 번째 제시문 면접에서 뭘 본다고요? 논리적인 사고력이 생기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길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논리적인 사고력이 생기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려면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의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받았을 때
그 프로젝트를 해석하고 그 프로젝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들이 내가 갖고자 하는 진로의 관점에서 나눠지고 정해집니다. 제가 실제로 필드 현장에서 학생들을 똑같은 프로젝트의 주제를 놓고 경영학과, 의대, 공학과,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건축학과를 놓고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 뚜렷한 본인의 동기가, 목표가, 의미가 있는 아이들은 이 프로젝트를 본인의 관점에서 받아서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논리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그런 거 없이 의사가 되겠다. 이런 학생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건국대, 그다음에 성균관대, 경희대학교에서 보는 그런 관점이라는 겁니다. 면접에는 서류에서 해야 될 게 다 들어와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특히나 의대를 가고자 하는 학부모님들, 의대는 경쟁률이 더 치열합니다. 자, 의대는 뭘 보냐? 다중미니 면접, MMI 면접 봅니다. 저도 이제 기본적인 MMI 면접 사항들을 강의한 것들을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합니다. 자, 볼게요. 한 학생이 여러 면접식을 돌면서 다양한 유형의 인적성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형식인데, 하나의 면접실에 2, 3명의 면접관이 의사로서의 자질, 의사소통 능력, 환자와 공감하는 능력 등 지원자에 대한 다명 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의대는 우리 아시겠지만 실용학문이죠. 그래서 수학, 과학, 화학만 잘해서는 의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를, 다양한 프로젝트를 본인만의 관점에서 의미를 찾고 그 의미, 동기의 의미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뭐예요? 여기 써 있죠?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활동의 지원 동기를 갖고 구체적인 활동의 모습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의 내용들이 성장해 가는지 이것이 입학사관관들이 알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 전공에 맞는 프로젝트의 난이도, 정말 이거는 내가 이 이유에서 이런 부분 정도의 프로젝트의 난이도를 갖고 해야 카이스트나 뭐 서울대나 뭐 연세대나 우리가 뭐 성균관대나 경희대 정도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의대를, 뭐 카이스트나 의대는 없지만 뭐 경영학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이 정도 프로젝트의 난이도가 단계별로 올라가서 성장의 우리가 과정의 발전 과정들을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수식을 통해서 입학사관한테 보여줘서 평가를 받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거나 막 한다고 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필드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다 보면 이것이 가장 처음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어떤 의미에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잘 몰라요. 이 부분은 제가 학생들을 평가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제가 받았을 때, 제가 가리키기를 했을 때, 가리킬 때 이 부분들에 대한 강의를 해서 이 학생이 이런 산재되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직 이렇게 뭔가 딱 결정이 안 되고 묶이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뭐 11학년, 뭐 10학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잘 공고히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면 이런 부분들도 해결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은 의미를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 잘 낯설어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를 꾸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낯설어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야기를 만들고 꾸며서 가는 전형이 아니라 내 삶에서의 의미를 찾고 그 내 목표의 의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서류를 통해서 혹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장되어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객관적으로 서류를 통해서 입학사관관들에게 평가를 받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러면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 어떤 관점에서 만들어와야 내가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의 내용들을 구상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첫 번째, 내가 가는 그 진로와 전공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아주 활동 구체적인 그런 의미를 먼저 본인이 학생이 깨닫고, 그랬을 때 시작이 돼서 프로젝트를 붙였을 때, 진행했을 때 대학에 갈 수 있는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프로젝트의 내용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거를 이제 진행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착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따라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의미가 확립이 돼야 그 의미를 갖고 진로의 선택의 진로 적합성의 진로 역량의 의미, 프로젝트의 의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의미가 선택이 돼야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길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충분히 이 비대면 동영상 강의로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드렸고요. 정말로 대학을 이번 연도 내년 후년 준비시켜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학생, 학부모님들은 제 강의를 듣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면 그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또 다음에 그러면 자, 의미가 확충이 됐어요.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올해 18년, 19년째 이 학생부 종합전형 프로젝트,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도했기 때문에 서울대면 어느 정도의 비교과의 프로젝트 내용을 해야, 또 카이스트는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 내용을 해야 대학을 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에는 전공 역량의 또 진로 역량의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서 좀 학과별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